우리 전 시간까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인 객체 추출 후 속성과 기능을 찾아봤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죠. 객체 모델링 단계 되겠죠. 첫 번째 단계에선 주체의 관점에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주체라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인, 사람이죠. 개발하고 관계없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대상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설정한 대상은 렌터카 회사이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객체에 대한 속성과 기능을 한번 쭉 나열해 본다 이거죠. 그러나 주체 관점에서 추출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이 모두 실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객체 모델링 단계에선 실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속성과 기능을 추려낸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갈린다 이거죠. 보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속성과 기능을 쭉 나열했는데, 자, 객체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한다는 관점으로 바뀐다 이죠. 그러니까 개발자 관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파악한 속성과 기능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속성과 기능을 추려낸다 이죠. 정제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필요시에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아니면 추가해야 될 그런 속성과 기능을 추가해준다 이거죠. 그게 객체 모델링 단계다 이거죠. 즉, 프로그래밍에 필요하지 않는 속성과 기능은 배제하고 실제 객체 추출에서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래밍 시에 필요한 속성과 기능은 추가해준다 이거죠. 다음은 객체 모델링의 정의를 나타낸 겁니다. 객체 모델링. 프로그래밍 시 실제 필요한 속성과 기능을 정제하는 과정이다. 이죠. 그러니까 객체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제 개발자가 실제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앞에서 우리가 찾아온 속성과 기능을 이제 개발에 필요하냐 안 하냐 고려해서 취사 선택한다 이거죠. 다음 그림은 추출한 객체들의 속성과 기능을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자, 보면 자, 그림 있죠? 보면 자, 우리 직원, 고객, 자동차에 대한 속성과 기능을 자, 이런 식으로 추출했죠. 자, 근데 보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모델링 과정이니까 이제 개발자 과정에서 실제 객체들의 속성과 기능이 실제 개발에 필요하냐 이걸 따진다 이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속성이 이름, 나이, 직급인데 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개발 시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름 빼버린다 이거죠. 고객 같은 경우에도 속성해 보면 이름, 주소, 나이인데 나이는 별로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빼버린다 이거죠. 자,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가 실제 우리 프로그램 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자, 렌트카 예약 조회 앱을 사용하려고 하면 아이디와 비번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와 비번은 우리가 주체 입장에서 고객 객체의 속성을 추출할 때는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 우리가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프로그램에 필요하니까 추가해줘야 된다.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해준다 이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명, 색상, 배기량, 제조사 이런 거는 여러분들 렌트카 선택 시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속성으로 놔두는데 바퀴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렌트카 회사의 차의 바퀴수는 4개죠, 4개. 렌트카는 이제 일반인 상대로 이제 차를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바퀴수는 다 4개다 이거죠. 물론 뭐 특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퀴수가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렌트카 회사에서는 자동차의 바퀴수는 다 4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빼버린다 이거죠. 다음 그림은 추출한 객체들의 속성과 기능을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과 고객 객체의 나이 속성은 프로그래밍 시 필요 없으면 제외한다 이거죠. 자동차의 바퀴수 속성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외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고객은 프로그램 사용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야 되므로 고객 객체의 속성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속성을 추가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속성과 기능이 필요하냐 그걸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런 아이디와 비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실에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파악할 때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준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객체 모델링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객체 모델링 과정도 훨씬 수월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회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면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면 이런 객체 모델링 단계가 그만큼 수월할 수가 있다 이죠. 반면에 모르면 어떤 속성과 기능을 제외해야 되고 어떤 속성과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렌터카 회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도 프로그래밍 할 대상, 우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회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면 그만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유리하겠죠. 이런 회계 시스템에 이런 시스템 구축할 때는 또 개발자하고 이제 업무 관계자하고 중간에서 또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그런 관계자들이 또 붙어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하려면 그 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의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훨씬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구축한다 이러면 쇼핑몰은 저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이 쇼핑몰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걸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많이 접해봤으니까. 렌터카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회사니까 그런 걸 잘 아니까 이런 식으로 객체 모델링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반면에 이런 뭐 회계나 뭐 이런 회사에서 뭐 인사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경우는 특히 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접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객체 추출 후 속성 기능 찾기 그리고 객체 모델링 하는 단계가 그만큼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시에는 이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두는 게 좋다 이거죠. 자, 이상으로 객체 프로그래밍에서 두 번째 단계인 객체 모델링 단계를 렌터카 회사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자, 객체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는 입문자 입장에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금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 추출, 객체 모델링 이런 식으로 따로 나누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객체 추출하면서 속성과 기능 파악 시에 바로 이제 객체 모델링까지 같이 합니다.